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임명 당시부터 스타 검찰총장으로 떠오르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한껏 모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권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1호 수사가 자신의 상관인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지난 국감은 여야 공수가 뒤바뀌어 윤 총장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차고 넘쳤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네. 거부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사인도 보냈고 메시지를 보냈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다.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윤 총장은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아니 왜 저격수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결국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신뢰도 실망도 아닌 묘한 말을 던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진실게임을 벌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취임 100일인 오늘도 별다른 말 없이 묵묵히 대검찰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요정의 프레스인 스타 총장에서 개혁 대상이 된 윤석열의 100일입니다. 네, 스타 총장으로 불렸던 윤석열 총장 벌써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 보통 취임 100일 그러면은 출입 기자들 상대로 기자간담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취임 이후에 추진해 왔던 정책들 좀 홍보도 좀 하고 애로 사항도 좀 털어놓고 이러는데 오늘 그런 기자간담회는 없었죠. 네, 이 총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오늘은 별다른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지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만큼 이런 특별한 일정을 따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방금 그 유호정 기자 뒷면에 비치는 윤 총장의 모습, 물론 이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라 그렇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근심 어린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풍겨요. 네, 그렇습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윤 총장이 이렇게 좀 무거운 표정으로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봐서 평소와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번 기각됐던 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이 이제 발부된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동생까지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조 전 장관을 향하는 거냐 이런 이런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윤 총장도 이 수사 지휘에 대해서 이제 좀 최대한 만전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 하기도 그렇고 또 앞서 유호정 기자가 잘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터라 대중 앞에 서기가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는 단연 인기 1위죠? 네, 이 검찰 내부에서 이제 최근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검찰 조직이 흔들릴 법도 한데 이제 검찰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 총장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윤 총장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쪽 같다는 건데요. 어떤 정부였던 간에 범죄 혐의가 짙은 실세들을 여지없이 구속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김대중 정부 때는 경찰 실세인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최측근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친형을 구속했고 이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땐 청와대가 반발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까지 이르렀고요. 이번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의 수사에 나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서초동 앞에서 이례적인 이런 집회까지 검찰이 그대로 듣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는 수사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는 이 총장의 메시지가 검찰 내부에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건 윤 총장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 길이 강직하고 올곧은 길인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정치 검찰의 전형으로 역사가 평가할지는 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을 때부터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법합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속내는 자, 우리와 함께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 적절한 인물,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을 법한데 착각이었을까요? 일단 오늘 취임 100일이 됐으니까요. 예. 100일 이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당시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예.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낙마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고 예.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청나게 방어를 했었죠. 예. 그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로 촉발된 이 불만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일 텐데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시민 이사장도 뭐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에게 같은 원칙주의자인 윤 총장은 최고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윤 총장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의 발을 맞춰서 지금 취임 100일 동안에 7번에 걸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도 했고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개혁 의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네 편이나 내 편이 하는 표현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총장, 스타 총장에서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국민의 시선도 완전히 좀 뒤바뀐 것 같아요. 한때 윤 총장을 환호했던 지금 여권의 지지층은 완전히 윤 총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고 또 반대로 보수층에서는 지금 윤 총장 잘한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수단체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 바로 윤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물론이고 이 최근까지도 이 미움이 계속됐습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지난 4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한 보수 유튜버가 이 당시에 윤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였거든요. 예. 그 윤 총장의 집 앞을 찾아가 석방하라고 협박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뭐 이 유튜버는 재판에 넘겨지긴 했지만 예. 뭐 불과 반년도 안 지나서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면서 이 보수단체들의 응원과 꽃다발까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상황이 또 그렇게 바뀌고. 그 보수 유튜버는 지금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요. 예. 본인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석방을 했고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첫 재판이 열렸거든요. 예.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면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이 유튜버가 윤 총장에 대한 이 협박 방송을 하기 이전에도 이 박원순 시장과 서영교 의원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비슷한 방송을 하곤 했는데요. 예. 김 씨 측은 그동안 이렇게 했지만 이들이 한 번도 김 씨를 고소한 적이 없었는데 검찰총장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방송 직후 동시에 이 모든 방송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발언 수위가 과격했던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이게 협박으로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1인 방송이 윤 총장에게 직접 위협으로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버의 사실 보수 유튜버들이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고소고발이 없었는데 검찰총장을 직접 건드리니까 이게 괘씸죄에 걸려서 내가 구속까지 예. 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또 국민과 헌법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뿐인데 그 길 속에서 유불리가 갈리는 여야 또 보수와 진보층은 서로 내 편이고 적이다.
이렇게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윤 총장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로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세간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해석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난달에 한 월간지에서 이 윤석열 총장의 주변인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한 일화를 보면 이 사석에서 한 측근이 우리 중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손사래를 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측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4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사석에서도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의 발언들로 봤을 때는 아마도 검사로 끝까지 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자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의 약간 희망사항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내사설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를 만나서 자, 조국 전 장관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다. 그런 맥락이 맞다면은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여권의 사람인 거고.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말을 그동안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한국당에 또는 여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또 대선 후보로 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주변에서 참 말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후의 과정을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시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가와이 법무장관이 본인의 아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자마자 바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법무행정이 1분 1초도 신뢰를 받지 않아서 안 된다. 했고 바로 아베 총리가 바로 이 사표를 수리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조국 장관의 모습과 상당히 좀 이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의혹만으로 어떤 이 사태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법무장관인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2달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양편으로 갈려서 이런 분란이 생겼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그 말을 따르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여당 입장에서 보는 아니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 편을 좀 살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실은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즉 검찰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법과 행정이 국민 신뢰받지 못하면 즉각 사퇴하고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 불거졌을까라는 문제를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 총장은 사석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좀 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또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문 대통령 역시 원칙주의자로서 그러한 임기를 보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드는 일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만은 결코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